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 의혹으로 끝내 숨진 여중생 2명. 지난 2월 경찰 조사도 받았고 지자체 등 관련 상담이 이루어졌는데도 여중생들은 결국 보호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교육당국 측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련 법안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황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여중생들 가운데 한 명인 A양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2월입니다. 고소장 내용은 지난 1월 A양이 함께 숨진 여중생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양도 C씨에게 아동학대 등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약 3개월이 지난 뒤 A양과 B양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성폭력과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숨지고 나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숨진 학생들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도 교육당국 차원의 상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공동의 책임이지 사실은. 관련 법안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안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이처럼 학생과 성인 사이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교육당국은 관련 내용을 알 수 없다 보니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반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은 다릅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에 따라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해선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 서면 사과부터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학생과 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들이지만 이러한 모순에 교육당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지자체, 경찰 등이 공조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뢰 회복이 우선인 것 같아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 아보션, 경찰, 검찰 다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례 회의를요. 이런 가운데 성범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다시 반려됐습니다. 이번 반려만 3번째입니다. 검찰은 자료 보완을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중생들 사망으로 인한 추가 진술 확보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C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